박수경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 보좌관이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여학생들을 비록 랜선이지만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 있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교직 생활이 한 16년 정도 됐는데요. 그 사이에 학교에서 있는 일 중에 또 가장 즐겁게 여기는 일 중에 하나가 학생들 진로 상담이에요. 의외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대학생들, 심지어 대학원생들도 되게 많고, 또 제가 이제 동네에서 저의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인데 자녀의 친구의 형, 누나 이런 분들이 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말씀해 오시면 그걸 되게 즐겁게 즐기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순서의 톡이고 지금 이제 뒤에 아주 너무나 훌륭하신 연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에피타이저 드리는 마음으로 초반 이야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생들 분 중에 나는 이공계로 갈 것 같다, 진로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반짝반짝 별로 없어요? 맞네요. 네. 네, 좋습니다. 내리시고요. 다음은 우리 대학생 언니들, 대학원생 언니들, 소원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우리 중고생 친구들이 보기에 언니들은 이미 대학을 가서 전공을 정했어요. 그래서 중고생이 보기에는 저 언니들은 진로를 다 정한 것 같아요. 자, 언니들 손 들어. 언니들 중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분야가 내가 진짜 평생을 바칠만 해, 진짜 확신이 있어 라고 확신이 있는 언니들만 반짝반짝. 네,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기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는 것이 되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요즘엔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물화생지 4개잖아요. 자기가 물리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물리과, 화학에 좀 관심이 있으면 화학과, 이렇게 보통 진로를 선택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물리 성적이 그나마 다른 것보다 성적이 잘 나서 내가 물리를 잘하나 봐 착각을 하고 물리과를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물화생지라고 하는 나무의 가지라고 치면 물리를 선택했을 때 갈 수 있는 분야는 또 되게 다양합니다. 물리과 외에도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토목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또 에너지공학과,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 그거를 고등학생 때 다 탐색하기 어렵습니다. 내신 챙겨야죠. 수능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해야죠. 사실 깊이 있게 탐색하기 되게 어렵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되게 좋은 말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뭐가 나한테 딱 꽂히는 과목이 전공인지 찾기 매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물리를 좋아했으면 물리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하고 이 가지 끝에 올라가면 나무가 올라가면서 가지가 많아지듯이 또 많은 가지들이 있어요. 물리를 좋아해서 물리 분야를 선택했더니 에너지 분야까지 아우른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생각이 나죠. 친구 생각. 내 친구 되게부터 옛날부터 에너지 하고 싶어 했는데,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게 화학인 줄 알고 화학을 전공해버렸네. 어쩜 좋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공이 올라가면서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하나의 전공만 갖고 커버할 수 없어요. 많이 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 스텝 한 스텝, 지금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정보 하에서 뭔가 예를 들어 이렇게 위셋 같이 오늘 같은 강연을 통해서 이제 뒤에 오시는 네 분 또는 6분의 강연을 듣고 저 박사님의 말에 꽂혔어. 나 저거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우연한 계기로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그게 마침 내가 고등학교 원서 쓰기 전에 본 바람에 그 과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되 있는 정보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이공계의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해서 이해한 다음에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도 아까 우리 반가운 기계공학에 관심이 있다는 여학생 되게 반가운데요. 기계공학도 막상 가보면은 기계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계하면 떠올리는 자동차, 로봇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전 또는 웨어러블, 모바일, 최근에는 바이오와 융합돼서 바이오 기기, 진단기기 이런 것들이 다 기계공학 영역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여러분이 한 스텝 한 스텝 나아갈 때마다 많아지는 정보 하에서
그 중에 마음에 딱 와닿는 나를, 그리고 똑같은 강연을 보더라도요, 아마 오늘 이제 네 분의 연사분들의 강연을 듣고 어떤 친구는 첫 번째 강연자분의 그 말씀에 꽂히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학생은 네 번째 연사분들의 말씀에 메시지에 꽂혀서 그걸로 아마 진로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진로 선택이 운 같지 않습니까? 운명, 나의 이 평생의 중요한 것을 운에 맡기는가? 사실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뭔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거나 내 마음을 이렇게 끌리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진로는 또 이제 그 대학교 이상의 보통 우리가 커리어라고 표현하죠. 커리어는 구슬을 꿰서 목걸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구슬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성과물, 뭐 중고생이라고 치면은 뭐 학교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활동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역시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인턴 했을 때 나온 결과물과 경험. 저는 이렇게 수치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그걸 통해서 배운 것들이 여러분의 구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한 3, 4년에 하나씩 구슬을 만들 수가 있는데 60세 때 정년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대략 15개쯤 구슬을 꿰서 목걸이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커리어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입장에서 많이 만들어봤자 2개 만드는 거 가지고 망쳤어, 이번 생은 끝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 2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이 수 많은 것을 어떻게 이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에 꽂혀서 쭉 그것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무조건 로봇 과학자가 될 거야 해서 과학상자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경진대회 상 타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상급학교 진학하고 동아리 그거 들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쭉 커리어 목걸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런 학생은 약간 어떻게 표현하자면 한 가지 색깔로 쭉 만든 거죠. 파란색의 목걸이를 계속 점점점 진하게 만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과학자가 되려고 뭐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막 코딩도 배웠어. 아두이노도 배우다 보니까 나는 로봇보다는 이 가전제품, 집에 공기청정기가 뭐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다 보니 생활 가전을 통한 IoT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목걸이를 만들어 가다 보면 나중에 봤을 때 아름다운 색깔이 조화된 그런 것이 여러분의 커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중고생들과 우리 대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일단 선택을 하고 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구슬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이후에 어떤 구슬을 꿰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보를 많이 탐색하시고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 거기서 멋진 커리어가 완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고민하는 것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나 다른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싶다, 이런 거죠. 저는 원래 문학을 좋아해서 문과를 갔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지금 인공지능 세상이야. 어쩔? 나 어떡하지? 문과 뭐 기계공학에서 뭐 좀 코딩 공부해서 인공지능 하는 건 쉬워도 나는 지금 문과인데 이걸 어떻게 변환시키나라고 하지만 우리 솔직히 대학생 언니들 생각을 해봅시다. 대학교 1학년 때 가서 드디어 대학생이야 하고 좀 1년 좀 이렇게 즐기고 뭐 교양 듣고 지나가죠. 4학년 되면 졸업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그 전공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그 나의 내공을 쌓을 수 있는 기간, 제가 보기에 한 2년에서 2년 반입니다. 예? 그런데 2년에서 2년 반인데요. 여러분이 전공 한 학기에 3학점 듣는다고 생각하고 그 계산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 전공에 쏟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다양하게 어느 정도 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교 이하의 사회인들이 자기의 직무를 새로운 분야로 변화시키는 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학생은 인문계열이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전공 기억이 안 나는데 경영학 뭐 그런 쪽이었습니다. 이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이나 이런 교육센터는 대전에도 이제 생기고 전국에 생기는데요. 6개월 동안 4차 산업 관련된 기술을 가르쳐줘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들을 자기가 수강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그다음 취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통계상으로 60에서 70% 비전공자들, 여기서 비전공자라는 거는 그 이공계가 아닌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6개월 이후에 되게 높은 취업률이 있고 이 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을 다니고 나서 AI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여러분 AI 대학원이라 그러면 되게 막 그 컴퓨터를 잘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만 진학한 대학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너무 의아해서 어떻게 너는 6개월 만에 갔냐고 했더니 옆에 강사분이 이 학생이 6개월 동안 머리를 밀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여기서 살았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이 보냈을 걸로 사료되는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6개월 동안 하루에 한 12시간 공부하고 일주일에 하루 쉬어서 6개월 하면 그게 바로 전공으로 여러분이 2년 반 정도 그 전공 과목 들은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이 내가 이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쪽으로 커리어를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으셔도 돼요.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기회가 많고 정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 단지 지금 만든 그 구슬이 되게 소중하게 쓰여질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AI 대학원에서 그런 인문학적인 전공을 가진 학생의 어떤 가치는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회가 매 단계 내가 커리어를 완성해 가는 사회예요. 예전처럼 어느 하나를 내가 대학 때 전공했다고 그거를 은퇴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커리어를 발전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엊그저께 기사에 났는데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님께서 직원을 뽑을 땐 전공을 따지지 않고 무엇을 했느냐를 중심으로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담은 소개서를 정말 중요하게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좀 더 집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연사분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는 메시지를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이 커리어를 멋지게 발전시키셨으면 좋겠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